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많이 좀 어려워하시는 게 어저께 했었던 걸로 따지면 그 현금과부족이에요. 현금과부족. 알죠? 그리고 오늘 좀 여러분 어려운 것들 좀 많이 해요. 알죠? 당좌자산 쪽에 좀 어려운 거 많이 몰려져 있어요. 자, 이제 보시죠. 여기 유가증권. 여기가 사람 잡아요. 알죠? 여기가 사람 잡는 곳입니다. 이게 회계 2, 회계 1, 세무 2 다 잘 나와요. 엄청나게. 알죠? 그래서 여기는 처음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잘 해주셔야 됩니다. 알죠? 특히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이쪽을 잘 거래를 해보신 적이 없어요. 유가증권이라는 거. 그래서 좀 여기는 말 문제, 계산 문제, 실기 다 잘 나옵니다. 여러분들. 알죠? 그래서 여기는 꼭 여러분들이 대비하시는 권장. 알죠? 이론도 잘 나오기 때문에 여기는 이론도 숙제 낼 거예요. 자, 보실게요. 자, 해보면, 자, 여기서 잘 잡아주셔야 돼요. 여러분, 유가증권이 뭐냐면은요, 우리가 증권은 종이에요. 증권은 종이, 증서. 증서고, 유가는 뭐냐면, 우리가 그, 재미없죠? 유가는 가격이 있다. 그 뜻이니까 기업의 가격이 있는 증서를 우리가 유가증권이라고 부르고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기업의 증서 중에 가치가 있는 게 뭘까요? 뭐냐면 주식이에요, 주식. 주식은 옛날엔 지금이야 여러분들 주식을 종이로 하진 않죠. 요즘은 워낙 전산이 발달했으니까. 맞죠? 근데 옛날 옛적 주식 시장에서는 다 종이였거든요, 여러분, 실제로. 주식 가지고, 종이 가지고 했으니까. 그래서 여기 유가증권은 뭐냐면 주식하고요. 그 다음에 옛날에, 지금도 사채는 전자적으로 찍어내거든요. 우리 어저께 사채라는 거 배웠죠. 기업이 거액의 자금을 조달을 하기 위해서 옛날에는 여러분들 그 전산 같은 게 발달하지 않다 보니까 종이로 발행했고 종이로 사채를. 알죠? 그 사채도 당연히 가치가 있겠죠, 여러분들. 돈을 왜 빌려줘요? 당연히 가치가 있으니까 빌려주겠지. 그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유가증권을 외워주셔야 돼요. 뭐냐면, 우리가, 주식하고 사채입니다. 주식하고 사채. 알죠? 암기해 주시고. 자, 근데 여러분 보시면, 자, 우리가 어저께 사채는 발행하는 회사가 채권자래요? 아니면 사채를 취득한 회사가 채권자래요? 그렇죠. 취득한 회사라고 했죠. 왜냐면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는 돈을 빌리기 위해서 발행하는 거니까 채무자고요. 맞죠? 사채를 취득하는 사람은 돈을 빌려줬으니까 사채를 가지고 있는 거 되겠죠, 여러분들. 되세요? 자, 그리고 우리가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자산인 거죠. 그죠? 왜냐면 주식 가지고 있으면 배당받을 권리가 있으니까. 맞죠? 그래서 이 동네는요, 주식이나 사채를 가지고 있는 자지 주식이나 사채를 발행한 회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기 자산 쪽이니까. 그렇죠? 번지를 잘 찾아주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자산은 왜 그 자산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보유 목적에 따라서 자산은 나뉜다라고 했죠. 맞죠? 그래서 잘 보시면 우리가 그러면 주식이나 사채를 내가 왜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계정 과목을 여러 가지로 나뉘어요. 이걸 좀 반드시 잘 외워주셔야 돼요. 맞죠? 세무 2급까지 대비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실게요. 자, 일단 사채인데 여러분들 말 문제를 대비하시기 위해서는 사채가 채무증권이라는 것도 암기는 좀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험에 말 문제를 가끔씩 사채라고 하지 않고요. 채무증권이라고 낼 때가 있어요. 여기에서 증권은 위에 있는 유가증권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가 채무자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채무를 나타내는 유가증권이 사채인 거예요.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암기해 주시고. 계정 과목 아니라 말 문제. 제가 말 문제하고 계정 과목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자, 내가 사채를 왜 샀냐면은요, 그 사채를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와 능력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여기에 제가 주식은 안 적어놨죠? 그럼 주식은 만기가 있어요, 없어요? 주식은 만기라는 게 없기 때문에 여기에 주식을 못 넣은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럼 우리가 사채를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와 능력을 가지고 사채를 취득하면 뭘 먹기 위해서 만기까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사채를 가지고 있으면 뭘 먹을까요? 이자. 맞죠? 그래서 이자를 끝까지 먹기 위해서 내가 요 사채를 취득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건 듣고 버리셔도 돼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채는 만기가 3년 또는 5년 요런 사채가 많아요. 주로 3년, 5년 여기 많거든, 실제로. 그럼 우리가 사채는 비유동이 되겠죠. 만기가 1년 넘어가니까.
됐죠? 그럼 우리가 사채를 취득한 회사 입장에서는 요 만기까지 가지고 있으면 3년이나 5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만기까지 가지고 있으면. 그럼 얘는 유동자산이 아니라 비유동자산 쪽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 자, 예스다라는 건 그래 나 사채를 왜 샀냐면 나 그 사채 만기까지 가지고 있을 거다. 왜냐 이자 먹으려고. 맞죠? 그럴 때는 자 외워주셔야 돼. 개정 과목이요. 그럴 때에는 우리가 개정 과목을 만기까지 보유할 유가증권이다라고 해서 만기 보유 증권이라는 개정 과목이에요. 요거 개정 과목 암기하시고 반드시. 그렇죠? 개정 과목은 나올 때마다 암기해야지 이 생각을 꼭 하셔야 된다라고 했었죠, 여러분들. 우리 실기해봐서 알지만. 그죠? 외우시고. 그럼 이 만기 보유 증권은 주식이 될 수가 없다라고 했죠. 만기가 없으니까 주식은. 그래서 만기 보유 증권이라는 개정 과목은 채권이니까 자산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얘는 비유동자산 맞죠, 여러분들? 아까 사채 만기 3년 내지 5년이니까. 근데 우리가 비유동자산 중에서 이렇게 이자를 먹는 거 투자죠, 투자. 맞죠? 안전적인 투자죠, 여러분. 이자는 위험이 커요, 작아요, 이자는. 위험이 작죠. 대신에 예, 수익도 작죠. 맞죠? 근데 주식은 위험도 큰데 예, 위험도 크지만 수익도 크죠, 여러분들 하면. 그래서 우리가 투자자산, 우리 투자자산은 목적이 뭐였었냐면 우리가 비유동자산 중에서 시세 차익 얻을 목적. 맞죠? 그럼 우리가 시세 차익 얻을 목적이 안정적인 투자도 시세죠, 여러분들. 그렇죠? 투자 목적, 알죠? 그래서 꼭 구분하시고 있어. 만기 보유 증권은 예, 우리가 예, 자산이다라는 거 암기요. 자, 다시 보시면 여기요. 자, 아니에요. 나는 사채를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와 능력 같은 거 없어. 그러면 우리가 주식이나 사채 같은 경우에는 주로 판매할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겠죠? 판매할 목적으로. 자, 보시면 여기. 자, 내가 주식이나 사채를 왜 취득을 했냐면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얻을 목적이래요. 우리 항상 여러분들 그 단타 우리가 여기에서는 단기적인 시세 차익 얻을 목적이라고 했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가 현실적인 용어는 단타죠. 단타, 장기적인 투자가 아니라 그냥 단기적인 투자. 되시겠어요? 자, 그래서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얻을 목적이고요. 그다음 우리가 여러분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이 있어요, 없어? 우리나라에. 있죠? 그럼 당연히 우리가 팔기 위해서는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에서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 매매가 적극적이고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런 목적으로 나는 주식이나 사채를 샀다라고 하는 거예요. 되세요? 그러면 이때 개정권 외워주셔야 돼요. 우리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얘입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지금 하는 얘예요. 예. 여기 있는 방금 했던 만기 보여주고 말문제고요. 말문제. 그렇죠? 이럴 때 쓰는 개정 과목을 자 외워주셔야 돼요. 개정 과목은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개정 과목을 쓰고요. 이 단기 매매 증권이 우리 시험에 실기에서 가장 많이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뜻이 뭐냐면 단기간에 사고 팔 유가증권이라는 의미에서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개정 과목을 써요. 그렇죠? 암기해 주시고 여기서 잘만 하시면 회계 1급, 세무 2급 거저 드시는 거예요. 실제로. 자, 그러면 우리가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얻을 목적은 채권도 되죠. 주식도 그렇게 하죠,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개정 과목은 채권이 될 수도 있고 주식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죠? 그럼 단기 매매 증권의 성격은 뭘까요? 채권 또는 주식이니까. 자산이 되겠죠, 자산. 그렇죠? 근데 우리가 단기라는 건 유동이에요, 비유동이? 단기. 유동, 비유동. 단기니까. 유동이 되겠죠, 유동. 그렇죠? 유동인데 우리가 유동자산은 저번 한 이틀 전인가? 이틀 전에 했었지만 유동자산은 다시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나뉜다라고 했죠, 여러분들. 됐죠? 근데 우리가 재고자산은 판매할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재고자산이었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질문. 여러분, 삼성전자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단기적인 시세 차익 얻을 목적으로 사면 단기 매매 증권이죠. 삼성전자가요. 그럼 삼성전자가 주식을 사고 파는 회사예요? 주된 영업 활동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재고자산이 될 수가 없어요. 이해되세요? 우리가 삼성전자가 판매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상품이나 제품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당좌자산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단기 매매 증권은요. 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단기 매매 증권은 자산, 여기 있는 만기 보유 증권도 자산이라는 거 암기해 주셔야 되고. 그렇죠? 자, 근데 우리가 대부분의 분들이 삼성전자에 왜 투자해요? 단타 치려고?
삼성전자 주식 단타 치려고 하는 분들 잘 없죠, 여러분들. 언젠가는 뛰겠지 하면서 여러분들 장기적으로 바라보시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기 노 아니다. 나는 만기까지 사채를 가지고 있을 목적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단타 칠 목적도 아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장기 투자 목적이죠, 여러분들. 맞죠? 그럼 그러한 목적으로 취득하는 유가증권은 우리가 매도 가능 증권이다라는 개정 과목을 써요. 맞죠? 이 매도 가능 증권도 여러분들 회계 1급까지는 말 문제 위주로 내요. 근데 세무 2급서부터는 시험에 엄청나게 잘 내요. 그러니까 회계 2급에서는 단기 매매 증권 위주로 여러분이 공부하시면 돼요. 여기 있는 매도 가능 증권과 만기 보유 증권은 그냥 여러분들이 뭘 공부하시면 되냐면 말 문제만요. 알죠? 자, 그럼 우리가 장기적인 투자도 채권이나 주식 둘 다 가능하죠,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우리가 매도 가능 증권이라는 개정 과목은 채권도 되고 주식도 되는 거예요. 알죠? 그럼 우리가 매도 가능 증권도 채권 또는 주식이니까 자산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장기 투자 목적이니까 유동자산이에요, 비유동자산이에요? 그렇죠, 비유동 내야죠, 비유동. 그죠? 근데 투자 목적이니까 투자자산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얘는 좀 위험이 좀 큰 투자죠? 여기 오른쪽에 있는 만기 보여진 건 위험이 작은 투자고. 알죠? 수익도 적지만. 되셨어요? 그래서 시험에 얘 말 문제로 내거든요. 어떤 목적에 따라서 가지고 있는지 좀 이따가 저랑 문제 풀 거예요. 아시죠? 자, 이렇게 마인드맵으로 구분하시고 우리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실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단기 매매증권입니다. 그럼 이 단기 매매증권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게요. 하나하나씩.